볼턴 회고록에서 각종 외교전이 폭로되며 일파만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관한 놀랄만한 내용이 등장했는데 볼턴의 개인 회고록이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가 100%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황상 볼턴이 허위사실을 쓸 수 없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룬 책인데 트럼프 비판과는 다소 거리가 먼 부분이기 때문에 왜곡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턴 회고록에 등장한 일본은 주목할 만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5월 4일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각각 만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의 논의를 미국과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볼턴 전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자신이 정 실장을 만난 뒤 같은 날 야치 전 국장을 만났으며 일본이 당시 전체적 과정을 얼마나 긴밀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적혔습니다. 또 야치는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 했고 우리가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 다양한 로비 혹은 외교전을 펴고 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남북미 관계에서조차 일본이 끼어들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방해를 놓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본도 북한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안보 문제는 자국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남북미 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번 볼턴 회고록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일본 당국이 남북 간의 화해 모드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과 야치 전 국장의 회동에 대한 백악관 보도 자료에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야치 전 국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기에 국한하지 않고 WMD로 범위를 확장해 요구 조건을 높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했고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이 이를 배려한 셈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줄곧 북한의 핵무기 이외에도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함께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간 평화외교가 숨가쁘게 진행될 당시 일본은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볼턴이라는 강경파가 트럼프 안보 보좌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적극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개성 사무소 폭발을 비롯해 비정상적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결국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협이 제대로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코 남북 간의 평화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시도는 일본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지방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선거 유세 등에서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막대한 군수물자를 생산했고 이는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완전히 피폐해진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한반도는 일본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가 현재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을 은근히 반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각종 활동은 인터넷 공간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바로 한국의 강제징용공은 보수입이었다는 내용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이 일본의 돈을 원한다는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징용공도 결국 일본에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일이 힘들더라도 돈 때문에 조선에서 자원해서 왔다는 것인데 징용공 생존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속담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와 같이 막무가내 식으로 과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을 이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세계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돈 관련 프레임은 자주 일본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초기에 한국의 방역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 나가자 일본 유명 포털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은 나중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달라고 일본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는 댓글이 베스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을 도왔던 것도 결국에는 한국이 통화 스와프 혹은 거액의 돈을 요구할 것이므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3천억 원가량을 지원한 내용 자체가 제대로 보도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징용공을 왜곡합니다. 일본에서 징용공에 관련된 유튜브를 살펴보면 학자들의 연구 결과나 징용 피해자들의 증언과 동떨어진 설명을 일본어로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징용 피해자가 애초에 모직공이었다며 제1한국 조선인이 자주 입에 담는 강제 연행에 의해 억지로 일본으로 끌려왔다는 주장인데 날조라고 주장합니다. 또 당시 순사가 월급 45엔,
그리고 징용공 모직공은 월급 50엔이었다며 상당히 고수입의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모직공이며 오히려 당시 조선인은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훌륭한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징용이라고 검색하면 징용 피해자의 증언 등이 조회수 상위에 오르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턴의 사례도 그렇고 징용공 왜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움직임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잘 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며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으며 쉴 새 없이 집요한 왜곡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국방을 강화해 주변국으로부터 최대한 위협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 정세의 불안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도 비슷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한국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쉽게 못 건드리는 힘이라는 논리가 부각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베는 내년 9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임기는 3연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연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아베는 무조건 끝입니다. 통상 자민당은 아베 못지않은 인물을 차기 총재로 내세우고 재집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개파로 움직이는 자민당에서 최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베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이시바 의원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무조사 회장은 지지도가 최하위고요. 아베와 자민당은 아베의 4연임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들은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 조만간 일본 폭망의 역사적 정죄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슬슬 바람 넣고 있는 아베와 자민당과 극우 언론의 수작 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일 후지뉴스와 산케이신문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가장 어울리는 정치인의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시바는 2012년과 2018년 자민당의 총재 경선에서 아베와 맞붙은 자민당 내 야당입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비판할 정도로 우호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시바가 차기 총재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자민당이 개파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시바의 파벌 소속 의원은 2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가 97명이고 아소다로의 아소파가 55명인 것과 비교하면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세력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베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연대가 추진되고 있고 니카이 파벌의 니카이 간사장이 이시바 의원을 별도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이시바 파벌의 정치 자금 모금 행사에 니카이 간사장이 강연자로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극우 언론인 프레지던트 온라인판 11자에 갑자기 이상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애프터 C19의 결론, 역시 일본은 아베 신조가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내용은 일본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아베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C19 사태를 잘 넘기고 있는 지금 역시 일본은 아베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베의 지지율이 지지통신의 38.1%로 나타난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의 지지도와 비교하면 결코 낮은 지지도가 아니며 앞으로도 아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안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납치 일본인들을 구출한 것도 고이즈미와 아베의 공로이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완수할 정치인도 아베뿐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집권에 일본을 되찾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아베는 지금도 강력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고 북한의 위협도 높아가는 이때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를 상대로 팽팽하게 싸워가며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일본 정치인은 아베뿐이다 등 아베에 대한 칭송의 근거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베가 총체적인 위기의 일본을 성공적으로 세워나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결국 일본을 되찾기에 끝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코지마치 후미코 칼럼니스트는 1987년 이와테 현에서 출생해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존 인물인지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칼럼을 게재하지만 논조가 일관성이 없어서 가상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아베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비판과 칭송의 칼럼을 며칠 사이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정보를 추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의하면 개인이 아니라 여러 기자에 의한 취재팀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일본인들은 극우 언론인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을 통해 자민당의 바람잡이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이시바 의원에게 총재 자리를 줄 마음이 전혀 없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여전히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의 사연임은 어느 카드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후 재팬에 공개된 칼럼을 통해 아베의 안반 지지층과 맹목적 광신도들의 여론 작업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초부터 아베에 대한 특별한 평가와 신격화에 대한 칼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인만이 모르는 일본 경제의 진정한 위대함 등의 제목은 그냥 약과이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기사와 칼럼은 매일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베를 강권적이다, 독재자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문외한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 영해에 중국 선박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때에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려는 아베의 선견 지명과 지도력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근대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아베의 통치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일본 국민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본을 되찾자 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아베가 앞장서서 한국에 계속 사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정신없이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베만한 인물이 없다가 통하는 일본 사회이니 자민당과 아베는 누워서 떡 먹는 여유로 아베의 사연임도 시도할 것입니다. 프레지던트의 칼럼처럼 역시 아베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가 쉽게 먹히는 일본인이 슬슬 바람잡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